이제 첫 번째 볼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뭐 5일선, 20일선 뭐 이렇게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분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이 이동평균선은 추세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추세 파악을 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지표고요. 이동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파악하고 포지션의 진입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잘 안 보는 편이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있어요. 뭐 이게 차트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차트랑 캔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터링, 노이즈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가격을 그냥 연결한 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서 가격을 움직임의 잔파도를 걸러냅니다. 필터링, 그 주요 추세를 보여주죠. 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20일 동안의 전체 가격의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다. 5일선은 5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더 21선보다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5일선 단기봉이 장기봉의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 골든 크로스, 하방으로 하면 데드 크로스죠. 그래서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상방 추세가 세기 때문에 매수 근거가 되고, 뭐 하방으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매도 포지션이 되죠. 그래서 그런 추세를 파악해가 좋고, 단기 활용은 크로스오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가 장기를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 밑으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 교차할 때 매수 매도 신호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하죠.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면 지지, 아래에서 움직이면 저항을 활용해서 딥, 눌림목 매수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를 들면 뭐 21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여기서 지지, 보통 여기서 지지하면서 봤죠.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내려왔다가 눌렸다 올라갈 때 여기서 바이, 이런 식으로 하죠. 다른 예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선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내가 생각한다. 그럼 돌파 매매가 되고, 다시 내려온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제 돌파 실패. 숏 입장에서는 여기가 눌림목이 되죠. 그래서 뭐 방향은 내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위로 올라갈 확률을 높이고, 위로 올라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 확률을 뭐 다른 보조지표나 시황이나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5일선, 11선, 21선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를 쓰기 때문에 20선을 주로 쓰고, 분봉이나 시간봉에서는 잘 안 쓰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랑 캔들을 위주로 보고, 일봉을 볼 때는 5일하고 10일, 20일 다 봅니다. 뭐 주식으로 원래 매매를 했다 보니까 요거 이동평균선은 차트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지표는 모멘텀 지표도 상대 강도 지수 RSI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주식할 때는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밖에 안 봤는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RSI를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RSI 통해서 뭐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지수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보기 시작한 지표고, 사실 이게 계산식이 있는데 이 계산식을 원리를 알게 되면 뭐 캔들만 봐도 RSI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 있어야지 조금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RSI는 현재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의 강도를 나타내고요. 시장이 과매도 상태일 때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밖에서나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매매할 때는 이제 캔들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이런 걸 참고를 하고 다이버전스도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RSI 개념은 가격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여 0부터 100 사이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RSI 뭐 30, 7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설명해드리면, 과매수랑 과매도,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뭐 RSI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70, 3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RSI가 올라갈 때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고점 저점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뭐 계산 방식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0, 30. 70 이상이면 과매수, 매도를 고려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게 RSI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주가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 올라가는 각도나 이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RSI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하는 거고, 나중에 차트 보면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70과 30만 아시면 됩니다. RSI에서.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RSI는 하락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게 보이죠. 근데 RSI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요 중간 사이를 기준으로 하면 RSI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차트. 이제 뭐 제가 펜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는 하락한다, 이게 서로 상반된다고 할 때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약세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 신호를 간주하고 청산, 익절이죠. 익절하거나 역추세 매매를 고려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데서 RSI가 다이버전스가 걸린다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죠. 여기서 롱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는 RSI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요런은 롱 받고 다시 숏 받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많이 쓰는 기간은 14, 보통은 14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건드리면은 보통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로 볼 지표는 MACD. 이거는 뭐 주식이나 현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그냥 거래량 빼고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주식할 때도. 그래서 MACD는 뭐 맥디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두 이동평균선 단기랑 장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모멘텀과 추세의 전환 시점을 포착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5일선, 21선, 아이고 21선 이렇게 있고 5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MACD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요거 단기와 장기 차이를 이용한 모멘텀 지표라고 보면 되고, MACD 선은 단기와 장기 이평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MACD 이동평균선의 교차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추세 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막대 히스토그램보다는 보통 선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단기 활용으로는 교차, MACD 선이 시그널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간주합니다. 0선 돌파, MACD 선이 0을 상향 돌파할 때 강한 매수 신호 추세로 해석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26, 많이 쓰는 기간이 12, 26, 9 이렇게 표준인데, 이것도 그냥 처음에 맥D 들어가면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이동평균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네 번째, 변동성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 이거는 저도 지금 가장 유일하게 쓰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현대의 변동성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변동성이 확대 축소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볼린저 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트가 있고 20일, 보통 21선이 중간이거든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확장했다, 축소했다, 이렇게 축소되고 확장되고. 이런 경우에 확장됐을 때는 이제 가격 변동이 뭐 횡보하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벌어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횡보할 때 이렇게 좁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는지 확장됐는지 수축됐는지 이걸 통해서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크면은 시드를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작으면은 시드를 늘려도 되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위아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두 개의 밴드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표시가 되는 지표고요. 단기 활용 방법은 밴드의 이탈,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밴드를 벗어나면 일시적으로 과도한 움직임으로 보고 이렇게 튄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을 회귀할 것을 예상하고 거래하거나,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뭐 1시간 본 기준으로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볼린저 밴드를 찍고 이탈하고 다시 들어올 거 예상해서 반대 포지션으로 매매하는 거고, 이 회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출발하는 강한 추세의 시작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손절을 빠르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스퀴즈,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넓어지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가 이렇게 좁다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밴드 찍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움직임의 전조로 보고 포지션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라는 게, 이렇게 밴드가 좁다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95%가 96% 확률로 이 캔들 몸통이 종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게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따라가요. 결국 이제 주가가 내려오던가 볼린저 밴드가 따라가던가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변동성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CFD 단기 거래에서는 이 지표들 중에 두 개, 세 개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특히 RSI랑 이동평균선 조합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을 때 둘 다 똑같이 RSI랑 MA를 말해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걸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RSI, 볼린저 밴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을 지표, 보조지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표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진입, 손절, 청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의 필수입니다. 이 보조지표가 보장해준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든 시스템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거 4개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뭐 OBV나 뭐 이런 거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험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은 이제 보조 지표보다 뭐 시황을 한 번 더 본다던가 캔들이랑 뭐 추세 이런 것보다는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입, 손절, 청산은 앞서 말씀드리는 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CFD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이론적인 것들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원칙만 잘 지키시면 초보자들도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초보자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내가 머리 굴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나고 승률이 훨씬 높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뇌동매매를 하는데 뇌동매매가 이제 진짜 청산의 적입니다. 청산의 적. 그래서 꼭 이 생존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원리 원칙을 잘 지키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 설정이랑 앞서 말씀드린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